자, 미리 말합니다. 수원 난이도 꽤 있어요. 물론 우리 교재가 쉬워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의 체감 난이도가 내가 말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느낄지는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내 경험상으로 애들이 많이들 어려워해. 알았지? 근데 모든 단원이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잘 따라올 거라고 나는 일단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어려운 유형들이 몇 개가 섞여 나오지. 뭐 예를 들자면은 산술기압 평형 같은 것들, 또는 뭐 예를 들자면은 경우의 수 같은 것들, 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함수에서 나오던 몇 가지들. 그러면서 몇 개 어려운 게 끼어 나오는데, 자, 일단 한번 보면은 옛날 교육과정 2009 개정의 시절에는 수학 상하라는 이름이 없었고 수학 원투라는 이름이 있었어. 지금의 수상수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지? 미적분 1.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미적분 2라는 과목이 있었고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었어. 자, 여기서 이과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는 거였다고 보면 되고 문과 사람들은 뭐 선택 과목들 중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확통까지만 하고. 근데 이제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일단 미적분 1이랑 똑같은 건 수투예요. 미적분 2랑 똑같은 건 미적분이고요. 기백과 비슷한 거는 기하입니다. 많이 양이 줄었어요. 확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그냥 확통이야. 그럼 여기 지금 과목 이게 단데 수원이 없지. 수원은 짜집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짜여졌냐? 예전 수2에 있던 지수와 로그가 여기에 들어왔어. 사용 로그도 함께. 예전 미적분 2에 있던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들어왔어. 삼각함수도 같이.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또 수원, 마지막에 수열. 수열이 또 어디에 있었지? 수2에 있었던 것 같은데. 수2에 있었던 수열도 들어왔어. 자, 예전에 이과 과목이었던 지수 로그 삼각함수는 말 안 해도 알죠. 당연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근데 그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케이? 원래 베이스가 고3 과목이야. 근데 지금 너희들은 고2 1학기 때 배우고 있어요. 아무리 과목 자체가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쉬운 것들만 배운 것도 다 배운 건 아니니까. 미분 극한인 건 다 뺐으니까. 쉬운 것들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베이스는 고3 과목이었어요. 여태까지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과만 배우던.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상황이겠어. 난이도가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너희들이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예전에 이제 수포자 얘기 많이 들어봤지. 물론 요즘도 수포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어. 그걸 위해서 과목 자체를 좀 바꾼 것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수포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과목이 바로 수투입니다. 1학년 2학기 과목. 어느 단원에서? 수열 단원과 상용 로그 단원에서. 그 단원을 가지고 또 수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솔직히 말해서 어렵기는 해. 상용 로그 어려워. 그리고 수열 파트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나오는 수능에서 공통 과목 중에 킬러 문제는 수1과 수2 하나씩 나옵니다. 그 중에 수1은요, 항상 수열 파트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높게 만들 수 있는 녀석이라 역시 너희들이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하는 지수와 다음 시간 하는 로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만한 편이기는 해요. 아주 어렵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 수원이라는 과목은 만들어져 있는 베이스 자체가 솔직히 어려웠던 과목인 거는 맞아요. 오케이? 근데 부담은 너무 가지지 마. 그래도 2학년 과목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엄청 옛날 미적분 2 시절의 지수로그 삼각함수만큼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죠?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어려워진다면 그 난이도가 고3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과목이 그런 건 모든 문제가 그렇게 내는 건 아니니까.
자, 한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고. 자, 두 번째. 이거는 옛날 교육과정과 지금의 교육과정 때문에 하는 얘기라면 두 번째. 자, 요즘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가보자. 예전 수능은 공통과목, 선택과목이 없었고 이과냐 문과냐로 나뉘었었고 이과 문제들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었고 문과 문제들은 요거까지만 있었어. 맞죠? 그래서 옛날엔 수학 가형, 나형으로 불렀고 가형이 난이도가 많이 높았지. 근데 그러면서 지금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게 됐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그냥 수학 가형과 나형이었어. 자, 가형을 기준으로 가보자.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19번, 20번, 21번. 어디서 주로 나왔냐면 심화 과목, 미적분 2에서 주로 나왔어요. 물론 수2에 나온 미적분 1에서 나온 것도 몇 개 있긴 합니다. 한두 개 정도. 근데 킬러는 항상 여기서 나왔었어. 왜? 이과 애들만 보는 시험이니까. 두 번째, 주관식 22번부터 해서 30번까지. 여기에 킬러 28번, 29번, 30번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 거는 역시 대부분이 미적분 2나 기하, 그리고 확통해서 좀 골고루 내는 편이었습니다. 미적분 1은 보통 객관식 심화 문제로. 자, 근데 지금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이과고 문과고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어떻게 보면 있는 편이고, 어쨌든 일단 표면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과 문과가. 그래서 그냥 선택을 어떤 과목을 했냐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을 다 달리 보고 있어. 문이과가 섞여 있다는 가정하에 선택 과목을 누구는 확통을 하고 누구는 미적을 하고 누구는 기하를 해요. 그때 이 난이도는 얘가 제일 어렵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입니다. 과목의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확통은 어려워지는데 한계가 있어. 나오던 문제 계속 나오거든. 말만 조금씩 바뀔 뿐. 자, 그러다 보니까 확통을 선택한 사람과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이 동점을 받았다. 누가 잘한 거야? 당연히 미적분을 한 사람이 잘했지. 그런 식으로 시험을 난이도를 너무 차이 나게 내면은 일단 첫 번째, 동점이 나왔을 때 확통 애들이 손해를 보고요. 그리고 일단 미적분 선택하는 사람들 자체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그래서 난이도를 최대한 얘네 세 개는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야. 옛날에 킬러 문제를 많이 만들던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이제는 난이도를 조절해서 확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내렸다고. 그럼 수능 자체가 이과 애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난이도가 내려갔지. 그러면 대하면 돼. 이과 애들이 수학을 못해졌냐? 해가 지났다고 해서? 그건 아니거든. 그래도 지금도 잘하거든.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든 변별력을 줘서 1등은 만들고 2등은 만들어야 돼. 100점이 우르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작업이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의 양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27 플러스 3이라고 해서 21번, 29번, 30번 3개가 킬러고 19번, 20번, 28번 3개를 준킬러라고 불렀어. 옛날에는 이제 27 플러스 3이라고 했던 게 27문제는 그래도 할만하고 너희들이 EBS든 어디든 흔히 보던 문제인데 나머지 3문제는 뭐 완전 생판 처음 보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해서 얘네들의 정답률이 막 1%대로 떨어진 적도 있었고 보통 2%, 3%대에서 맴돌았어요. 엄청 난이도가 높았죠. 근데 이제는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갔어.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올리지 않는 이상 얘보다는 쉬울 수밖에 없어. 아무리 어려운 킬러를 낸다고 해도.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 게 준킬러의 수를 늘리면서 킬러의 난이도를 살짝 떨어뜨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체감 난이도는. 그래서 대략 준킬러가 총 몇 문제다? 킬러 없이 준킬러가 대략 9문제다라고 얘기를 해, 요새는. 오케이? 그래서 심화반, 완전 그냥 고3들 수능 대비하는 마지막 파이널반, 심화반은 딱 그 9문제만 계속 주구장창 풉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공통과목이 난이도가 올라갔네. 공통과목 해봐야 수원수 2잖아. 수원이라는 과목은 아무리 내신에서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가장 어려운 수능 과목 중 하나라고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원을 공부하는 상태부터는 수능을 염두에 두고 푸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신용으로만 치면은 사실 수상하도 마찬가지고 수원2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올라가봐야 난이도가 올라가봐야 지금 하려고 하는 RPM 그 위에 센 그 위에 마플 정도만 풀어도 학교 시험은 충분히 100점 나와요. 근데 수능을 대비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난이도는 더 뛰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의 마인드 자체가 지금 이번 방학 때
수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내가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긴 할 거야. 그래서 교재도 일부러 난이도를 낮은 거 잡았고, 지금 당장 너희들은 수상하를 하는 게 더 필요하긴 해요. 수상이. 당장 다음 학기 시험이고, 수상의 난이도가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많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편이야, 세종시도. 원래 되게 쉬웠는데. 어쨌든, 뭐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얼른 끊자.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제부터 수원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수상하 공부할 때의 마인드 버리고 진짜 수능 공부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첫 선행이니까 난이도를 쉽게 한다가 아니라 첫 선행이니까 어떤 식으로 수능에 나올지에 대한 얘기를 내신과는 살짝 거리를 두고 설명을 할게요. 전반적인 흐름을 잡되. 알았지? 어떤 식으로 수능에 나오는지. 자, 대충 수업에 대한 흐름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원 특강이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사실 선행을 많이 안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원 특강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희 둘밖에 없어요. 우리 학원 전체에서 몇 명 안 돼. 10명도 안 돼. 한 5명 되나? 다 수학하 하기 바빠가지고 지금 당장 수학하를 한 번 정도는 한 애들이 꽤 있는데 그거 가지고 바로 넘어가서 수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수원이 몇 명 없는 상태고 물론 수투나 미적분을 하는 애들이 몇 명 있는 상태지. 그 우리 반. 창원이 말고 지금 하윤이 있는 반. 그 반은 이제 막 미적분까지 하고 있는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학하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 우리는 나름 좀 특별한 편이다. 자부심 갖고 알았죠? 물론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온 거지 우리가 진짜 절대적으로 정말 잘해서 왔는지는 뭐 수업을 해보면서 얘기해보자. 자 어쨌든 갑시다. 말이 점점 길어졌는데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단원의 이름은 지수입니다. 다음 단원의 이름은 로그예요. 로그는 완전 처음 보는 녀석이라서 난이도가 초반에 너희들이 처음 하는 두 사람 처음 하는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쉬워요. 로그만 보면 쉬워요. 잘만 따라와봐. 어쨌든 얘는 완전 처음 보는 녀석인데 이거는 이미 배운 거 아니냐? 언제? 중2 때. 예를 들어서 창원아 2의 3승이랑 2의 5승을 곱하면 뭐가 돼? 그렇지. 이거 모르는 사람 지금 없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지수를 또 배운다? 새로운 공식을 배운다? 아니에요. 원래 배웠던 공식 그대로 가져다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수꼴에서 이 지수에 들어가는 놈은 뭐밖에 없어? 어떤 수만 들어갈 수 있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의 범위는. 근데 이제는 이 자연수의 범위를 우리는 고등수학에서는 자연수가 범위 아니잖아. 필수까지 가잖아. 그래서 0이라던가 음의 정수 포함을 해서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포함해서 유리수, 무리수를 포함해서 실수의 범위까지 점점 뭐 하러 갈 겁니다? 확장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이름은 지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지수를 넓은 범위로 확장시켜 간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그 외 나머지 공식은 다 똑같아. 확장되면서 얘네들에 대한 공식이 몇 개 추가되는 거지 지수 법칙이 바뀌거나 지수 법칙이 늘어나진 않아요. 원래 알고 있던 지수 법칙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라는 사실을 애들이 자꾸 망각해서 한 4등급권, 5등급권 또는 3등급권 애들이 지수를 어려워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거야. 한번 감을 믿어봐. 지금 너네 지수 법칙 쓴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2루트 3에다가 곱하기 2루트 3이다. 뭐야? 그렇지. 지수끼리 뭐 하면 돼? 그렇지.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은 뭐겠어? 그렇지. 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어렵냐? 안 어렵지. 근데 3, 4, 5등급권 애들이 이걸 어려워해서 이걸 못해. 아니 이거는 잘하던 애들이 루트 씌웠다고 못해. 그래서 수원이 지수가 어렵다, 로그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쫄지 말라고. 알았지? 지금 벌써 하잖아. 자, 그럼 이제 지수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녀석이 있고 그게 일단 거듭제곱근입니다. 자, 지금 이 거듭제곱근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수원 특강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거듭제곱근 설명 먼저 해, 원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원래 예전에 내가 하던 수업들은 설명을 쫙 해요. 그러나서 마지막에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어떤 시험에서 이렇게 대비해야 돼. 라는 얘기를 딱 정리를 해줬었는데
그게 뭐냐면 얘는 수능용 아니었습니다. 내신용이에요.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모의고사 포함해서요. 그래서 내신용으로만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해하는 것보다는 외우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원래 내가 하는 수업에서 항상 그랬었어. 왜냐면 내신용은 짧게 공부하고 끝나잖아. 그치? 그래서 시험 대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그때 외우면 돼. 지금 잘 모르겠어도 흐름만 잘 기억해놔. 이게 다였거든. 근데 그게 깨졌어요. 이번 고3 모의고사 9월 달에 이게 처음으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어.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때 당시 모의고사 막 분석 영상 찍고 막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이 요 얘기를 했었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제부터는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중요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그냥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한 거로는 한계를 느껴서 예전에 내지 않던 비주류였던 유형들이 이제부터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이것도 너희들이 좀 더 넓게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자, 어쨌든 계속 갑니다. 거듭제곱근이에요. 거듭제곱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곱근 하나 있어. 뭐? 그냥 제곱근. 자, 제곱근이 뭐야, 창환아? 이게 정의를 물어보면 항상 막히더라.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수가 되도록 하는 근, 원래의 값. 이게 제곱근이잖아. 고장났니? 귀찮은 거지, 대답하기. 아, 끄덕끄덕하면 펠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뭐야?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원래의 값. 뭐? x. 뿌리. 알았죠? 그때의 그 x를 뭐라고 부른다? 제곱근. 누구의?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중딩 때 뭐 했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a의 제곱근은 어쩌고저쩌고. 제곱근 a는 어쩌고저쩌고. 둘이 차이, 읽어주는 차이 막 이런 거 얘기했었지. 그런 거 다시 한번 본 것뿐이에요. 그럼 x는 뭐 나와? 제곱근이니까 항상 두 개 나오지. 왜? 중학교 때는 a가 양수의 범위였거든. 근데 이제는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어떤 범위까지 갈 수 있으니까? 허수. 오케이? 자, 어쨌든 두 번째, 세제곱근은 그러면 뭐겠냐?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유추가 가능하고 보통 한 번쯤은 얘기해주고 뭐? 세제곱을 쓸 때 뭔가가 나오는 근, 뿌리, 원래의 값 맞죠?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원래의 값 그 x를 a의 세제곱근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원래 여기서 막 그래프 설명하면서 가는 거 있는데 우리 반은 일단 그건 생각할게. 그거를 이제 앞으로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 계속 볼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보냐면 n제곱근으로 갑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 너네 둘이라서 조금 속도 낼 거야. 원래 계획보다. n제곱근. 그럼 뭐야? n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 부르죠. 맞죠? 그때 여기서 나는 어떤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싶냐면 근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싶어. 뭐? 근. 근은 어느 용어, 어떤 유형, 어떤 단어에서 쓰는 용어야? 근이 뭐야? 어떤 값? 뭐를 만족시키는? 우리가 뭐 어떤 식이라 불러?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그럼 너희들은 얘를 지금 n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겠니? 근데 n차 방정식인데 n차, 차 알아 몰라? 차수 모르죠. 모르는 상태니까 뭐로 접근하자? 오랜만에 보는 거 같다, 그치? 수상에서 나오는 거 함수로 접근을 해볼 거야. 근데 여기서 x의 n승을 그리고 y는 a를 그릴 건데 얘들아. x의 n승 어떻게 그려? 제곱이면 이거예요. 3차면 이겁니다. 4차고 5차고 6차면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반복합니다. 대신에 차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사각턱이 되어가는 것 뿐이지. 1,1을 지나는 건 변함없는 상태에서 1,1을 지난 건 변함없는 상태에서 2차가 만약에 이렇게 좀 삐죽하게 생겼다면 4차는 좀 더 넓적해지고 6차는 좀 더 넓적해지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는 똑같은데 뭐에 따라 다르다? n 값이 뭐다?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아직은 너희가 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의 그 외우는 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은 원리 얘기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봐. 그래서 n이 짝수다. 그럼 어떻게 돼? x의 n승 그릴 수 있지. 어떻게 그려주면 돼? x의 n승이라는 함수. 좌표 평면상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물론 두 개 이상을 그릴 때는 좀 더 넓적한지 아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봐? y는 a를 그려봐봐. y는 a를 그릴 때 어때? a가 음수면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그 말은 근이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죠. 두 번째, a가 0이 돼버리면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네요. 아, 근이 몇 개란 얘기야? 한 개란 얘기야. 물론 서로 같은 두 개. 그리고 여기로 갑니다. a가 만약에 양수가 됐더니 뭐가 나오네? 어머, 교점이 두 개가 나오네. 그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제곱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도 마찬가지야. 그 n의 홀수면요. 홀수는 어떻게 그려? 너네가 삼승함수 그린 거랑 똑같이 그리면 돼. 알았죠? 5차든 7차든 다 똑같습니다. 생긴 거는. 대신에 점점 이것도 넓적해지는 것 뿐이지. 1,1을 지난 상태에서. 알았죠? 자, 어쨌든 그러면 y는 a를 그려보자. 어디에 그리든 무조건 몇 개에서 만나요? 무조건 하나죠. 그래서 이제 너네가 외워야 되는 결론. 이 그래프는 원리적인 얘기고,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결국 우리는 요거 내신용이었다 그랬지, 옛날에는. 뭐 해주냐면, A의 제곱근에 대해서. N제곱근이구나. A의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기억을 해두냐면, 표를 그려주세요. 자, 확인 요소는 첫 번째. 뭐부터 봐야 된다? 몇 제곱근이니? 에 나오는 그 몇 제곱근.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요. 두 번째 확인 요소, 홀수일 때는 사실은 상관없지만 짝수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 누구? A가 그래서 양수니 0이니 음이니 A의 부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보통 문제집에서는 지금 RPM도 봐봐. 문제집에서는 또는 개념서에서는 여기서 값을 바로바로 써줘요. 나는 값에는 집중 안 할 겁니다. 너희들이 뭐만 보면 되냐면 양수일 때 짝수 제곱근은 몇 개다? 두 개다. 한 개다. 0개다. 여기서는 무조건 한 개고 한 개고 한 개다라는 값이 아니라 개수에 조금 집중을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잘 봐. 요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더, 오케이. 요거 한번 봐봐. 보여드려봐요. 필수인 것은 몇 개다? 누구다? 누구다? 없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다? 4개다? 개수로 물어보기도 하고 값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그때 일단 뭐에만 집중해봐? 개수만 집중해봐. 개수를 물어보는 보기만 보세요가 아니라 모든 보기를 보는데 개수에만 일단 집중을 해봐. 세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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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근을 물어볼 때는 뭐예요? 무조건 한 개, 한 개, 한 개입니다. 앞에 있는 놈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예요. 맞죠? 그러면 개수부터 잘못된 거는 굳이 값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런 식으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개수에 좀 집중을 해달라고. 그때 머릿속에 저 그래프가 그려지면 더 땡큐. 알았음?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거. 자, 하윤아. 내가 지금 이 제곱근의 정의를 근이라는 명칭 때문에 방정식으로 바라봤어. 방정식으로 바라볼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얘를 지금 뭐로 해석했어? 함수로 해석했지. 함수로 해석하는 순간 수의 범위는 어디로 좁혀져? 아닌데. 창원아? 그렇지. 실수의 범위로 가죠.
함수는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좌표평면은 수직선. 수직선은 실수로만 만들어지는 놈입니다. 함수의 범위 자체가 실수의 범위밖에 안 돼요. 허수는 못합니다. 함수는.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중실수인 것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주면은 다시 문제 기억보자. 뭐야? 세제곱근을 물어봤고 실수인 걸 물어봤기 때문에 앞의 부호와 무관하게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되고, 세제곱근으로 물어봤는데 양수 음수 상관없이 실수인 것만 물어보면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돼. 알았지? 알았지? 그럼 리을처럼 그럼 실수인 것이라는 말이 없으면 몇 개예요?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무조건 3개죠. 3개로 말했었어야지. 만약 실수인 것이라는 말을 빼고 싶다면. 맞죠? 오케이? 차원이 알겠어? 네,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보냐면 이제 값에 집중을 해보자. 값은 사실 너네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짝수 제곱근은 왜 2개야?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호 약속. 얘들아 거기 들어봐. 요거는 있잖아. 너희가 알고 있는 루트. 루트는 제곱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몇 제곱? 그냥 제곱. 2제곱.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2가 숨어 있는 게 맞아. 근데 루트는 제곱근은 너무 많이 쓰는 수기 때문에 일부러 생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2가 숨어 있다. 알았지? 그거 오늘 좀 이따 필요할 거야. 그럼 만약에 3제곱근은 5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n제곱근은 n제곱근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알았지?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저건데 뭐 0으로 바로 가면 되고 얘는 없으니까 그냥 찍어 놓을게요. 근데 홀수 제곱근은 얘들아 홀수 제곱근은 그냥 부호와 무관하게 이겁니다인데 자 그러면 항상 뭐야 n제곱근 앞에 부호가 없다는 건 양수인가? 아니요. 마이너스 3의 3승은 마이너스 2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7이라는 놈에 대한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즉 홀수 제곱근은 누가 부호가 결정한다? 속에 있는 녀석이 결정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양수가 아니고요. 부호는 속에 있는 녀석이 결정을 해줄 거라서 얘는 알아서 음수 나오고 얘는 0으로 바꿀게 좀 이따. 알아서 0이 나올 거고 얘는 알아서 양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표기할 때는 그냥 n제곱근을 쓰는 것뿐. 다들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누구로 가보자? 디귿으로 가보자. 자, 이번에는 몇 제곱근? 4제곱근. 짝수야? 홀수야? 짝수 제곱근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뭐 확인하러 가야 돼? 앞에 있는 놈이, 그렇지. 실수인 것과 함께 앞에 있는 놈이 양수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짝수 제곱근일 때는. 양수에 대해서 실수인 것만 물어봤어. 그럼 개수 몇 개? 2개가 나와야지. 그럼 2개로 물어보고 있니? 개수는 맞네. 그러면 값은 어떤지 또 보는 것이. 뭐야? 4제곱근에 16에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주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 맞죠? 오케이? 그때 값 한 번만 싹 보면 되고. 마지막, 리얼. 4제곱근, 짝수 제곱근을 물어봤는데 실수인 것이란 말이 없지. 그 말은 그냥 무조건 몇 개다? 4개가 맞다. 왜? 4제곱근은 4차 방정식의 근이니까요. 알았죠? 상황됐지? 자, 너희들이 한번 풀어볼까? 39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 1번 잠깐 뺄게. 제곱근은 앞에 2제곱근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곱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앞에 있는 놈이 뭐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 오케이. 양수사에 대해서. 자, 양수사에 대해서 제곱근이 2제곱근이기 때문에 뭐야? 말도 안 되네.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왜 2만 있어? 맞죠? 그럼 이거는 약간 어떤 문제랑 비슷해? 제곱근 누구랑? A의 제곱근이랑. 그치? 중학교 때 물어보는 그거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서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착각 안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 얘 얼마야? 2.
근데 무슨 실수를 하냐면 세제곱근을 구할 거야. 근데 3의 세제곱이야. 이건 뭐야? 3. 그러니까 너희가 뭐 이렇게 나중에 지우게 될 거거든. 그럼 갑자기 무슨 실수하기 시작하냐면 요거 실수합니다. 선생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이렇게. 짝수는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틀렸지. 3번은 루트 256 얼마야? 16. 그치? 16. 16에 대해서 4제곱근을 물어봤어. 그럼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 맞아, 틀려. 틀렸죠. 왜? 아니지. 뿔마 4가 아니라 뿔마 2. 4제곱근의 16은 2가 맞지. 앞에 풀마 있으니까 풀마고. 풀마 2는 맞아. 알았지? 풀마 2는 맞는데 뭐? 그렇지. 실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볼 땐 2개가 맞지만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몇 개? 개수부터 안 맞아. 4개가 돼야죠. 탈락. 됐지? 그 다음. 난 이거 4번, 5번 때문에 사실 풀어보세요 한 건데 4번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 이 뭐야? n제곱근 x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역할에는 a에. 맞죠? a의 n제곱근을 물어본단 말이야. 맞죠? 자, 뭐라고 하고 있어? 어떤 거? n제곱근인데 n이 무슨 수? 일단 짝수. 그러면 원래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뒤에서 뭐라고 물어봤어? 필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몇 개가 돼야 돼? 얘가 양이면은 2개고 0이면은 하나고 없으면은 0보다 작으면 없어야지. 그치? 그런데 n개라고 물어봤네? 또 틀렸네.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얘는 n제곱근으로 물어봅니다. 이거부터 확인해야지. 홀수야 짝수야. 홀수라고 앞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 놈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수인 것은 몇 개다? 1개가 돼야 된다. 1개로 물어보니 맞네.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n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놈의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 얘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은 부호만 미리 뭐 해놔도 상관없겠어. 뽑아놔도 상관없지? 그래서 5번은 참이에요. 이렇게 답이 5번입니다. 자, 1번 내가 안 풀어줘도 되겠지? 1번은 틀렸죠? 홀수에서는 마이너스 A다. 짝수일 때 조심하라는 거지. 홀수는 그대로예요. 알았죠? 알았죠? 네. 끝. 자, 요겁니다. 방금까지. 최근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 물어봤어. 물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상태로. 되게 쉬워. 2학년 때 풀라고 하면 틀리는 애들 없을걸? 근데 고3이라서 틀렸어. 왜 틀렸는지 알겠지? 오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참이냐, 것이냐, 몇 개냐 이 정도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이제 처음 제대로 배웠으니 뭐 할 줄 알아야지? 계산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나는 일단 이놈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그냥 의 계산이라고도 부르고 나는 계산이라고 할게. 오늘은 일단 계산이라고 할게요. 거듭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나는 지금 흰색으로 쓸 겁니다. 중요 안 중요? 크게 중요하지 않음. 왠지는 오늘 이따가 쉬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는 게 있어.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배웠어? 루트 AB. 맞죠? 근데 여기서 실수의 범위로 간다, 허수의 범위로 간다. 아니, 복소수가 왜 나와? 실수의 범위로 간다, 아니면 복소수의 범위로 간다?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 알았죠? 그래서 AB는 양수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계산 법칙. 항상 만족해야 되잖아. 복소수 범위까지 가면 둘 다 음수면은 앞에 붙는 거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을 너네 합칠 때 하나의 루트로 합치면서 AB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뭐가? n제곱근으로 가더라도 같이 가면 됩니다.
물론 둘이 다른 제곱근이면 함부로 합치면 안 되겠지. 자, 두 번째. 곱하기도 해봤으니 나누기도 해봐야죠. 그래도 똑같아요. 너네 어떻게 합치니? 하나의 루트 안에 b분의 2 합치던 것처럼 n제곱근도 하나로 나타낸 다음에 b분의 2로 가시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해. 뭐냐면 a라는 녀석에 n제곱이 있고 m제곱근이 있어. 그때 이 n제곱이라는 녀석을 굳이 안에서 할 필요 없이 바깥에서 하셔도 됩니다. 단 a가 양수일 때는 막 뽑아냈다 넣었다 해도 돼. 근데 함부로 끄집어내면 안 되지. 언제? n이 막 양수거나 짝수거나 할 때. 그치? 얘가 음수인데 짝수 제곱근인 거라, 제곱인 거라. 그냥 음수를 넣어놓은 거랑 완전 다를 수 있잖아. 맞죠?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냐면 n제곱근 a에 m제곱근을 또 씌워요. 그때는 뭐로 가냐면 두 녀석을 곱하기로 갑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근데 곱하기 기호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자리 바꿨다 치면 결국 이들이 자리 바꾼 거로 갈 수도 있습니다. n제곱근 안에 m제곱근 안에 a.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남았냐면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데 n제곱근 안에 a가 있고 그 녀석에 m제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줄 수도 있냐면 필요에 의해서다. 이거는 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제곱근에다가 뭔가 p를 곱하고 싶을 때는 안에 있는 놈의 제곱에도 같이 p를 곱해주세요. 그렇게 p를 곱하는 경우도 있고 둘을 서로 약분해서 간단하게 고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많기는 얘를 1로 가는 게 더 많아요. 자, 근데 내가 지금 흰색으로 썼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요? 얘네들은 싸그리 조금만 더 배우고 나면은 안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습하는 동안에 연습 잘 해주시고 요거 거듭제곱근의 계산에서 나오는 유형의 문제 풀 때만 너희들이 이거를 좀 잘 써줘.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나중에는 비수를 이용한 풀이가 나올 건데 그게 훨씬 간단할 거야. 그래서 나도 실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나는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 만났다. 내신 문제에서 만났다. 난 지수로 풀어. 이걸 왜 거듭제곱근을 풀고 앉았어? 지수가 훨씬 빠른데. 알았죠? 그래서 이번 단어는 핵심이 뭐다? 지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듭제곱근이 뭔지를 배우는 거지 거듭제곱근의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았죠? 오케이? 물론 학교 내신은 이럴 수 있지. 다음 문제를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이용하여 푸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단 지수 사용 금지. 이럴 수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용에서는 참고 정도만 해두자. 기억 정도만 해두자는 거지. 별로 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계산을 해볼 거야. 이건 너무 쉽다. 이런 걸 계산해 볼 거야. 자, 너희가 직접 해볼래 먼저? 42번 풀어보세요. 요거 풀 때 먼저 너희들이 루트들을 싹 다 좀 쪼개주세요. 알았죠? 물론 계속 말하지만 지수를 이용한 풀이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거듭제곱근을 이용하는 풀이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로 뭉쳐 놓지 말고 오히려 뜯어. 어떻게? 잘라요. 4제곱근 안에 제곱근 안에 2의 5승. 분모도 4제곱근 안에 세제곱근 안에 3. 다음 6제곱근도 쪼개요. 안에 루트 3. 야, 그리고 이거 6루트 3 아니다 이거. 6루트라고 읽으면 안 돼. 6제곱근. 루트는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지 6제곱근에서도 루트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알았지? 뭐 3루트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봤었어. 어쨌든 이거는 뭐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제곱근은 앞에 내가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라 그랬어요? 2. 그치? 오, 방금 되게 손가락 이상했네. 자, 2. 그리고 나서 제곱근 안에 제곱근이 들어갔을 때 뭐 하라 그랬어? 둘이 곱하라 그랬죠. 그러면 보이냐? 보자마자 12제곱근 3, 12제곱근 3. 약분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서 얘는
8제곱근 2의 5승. 얘는 6n 제곱근 2의 9승. 근데 뭐가 보여? 6에 3, 9에도 3. 약분 가능. 맞니? 6으로 3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결과가 뭐가 된대? 8제곱근에 2에 2승이 된다는데 여기에 어디를 포인트 맞춰봐? 2에 포인트를 맞춰봐. 이게 5고 이게 3이면 그대로 빼야 얘 아니냐? 그래서 얘도 뭐였다? 합칠 수 있는 8이 되도록 하는 n은 4였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야.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이게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쫄지 마세요. 이걸 못한다고. 알았죠? 못해도 나중에는 대신 할 수 있는 풀이가 나와. 대신에 이런 식으로 좀 연산을 쭉쭉쭉쭉 연습을 하다 보면 너희들한테 와우 43번 푸실 거고요. 하나 더 풀 거야. 바로 이걸로 가네. 자, 43번 풀고 있어봐. 문제 하나 써줄게 내가. 자, 책에 있네요. 56번도 같이 풀어보세요. 43, 56 두 개요. 요거 하고 잠깐 쉴게. 거듭제곱권까지 딱 하고 쉴게.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잘 봐. 보여 들어봐. 내가 어떻게 푸는지는 나중에 보여줄게요. 근데 정승재쌤 알지? 이름은 다들 들어봤지? 그렇지. 정승재쌤 몰라도 되지. 나만 알면 되지. 요 녀석을 아까랑 똑같이 푸시는 게 정승재쌤이고 나는 지수로의 풀이로 그냥 확 가버리는 거고 거듭조건의 풀이를 약간 이용하시는 게 정승재쌤. 자, 어떻게? 아까 루트 안에 뭐 루트 뭐 이런 거 있다 치면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자르라 그랬지. 걔를 똑같이 갑니다. 얘도 어떻게? 잘라요. 그래서 지우라고 해. 정승재쌤은. 여기서 내 거를 살짝만 추가를 하자면 제곱근은 뭐다? 앞에 2가 숨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 2 잘렸지. 2, 2, 2, 2, 2. 그럼 얘는 결국 8제곱근의 A인 거고 얘는 결국 2제곱근의 A인 거고 얘는 4제곱근의 A인 거고 얘는 8제곱근의 A인 거야. 그래서 둘이 먼저 곱해주고 4제곱근 A 곱해주면 2제곱근 A 곱해주면 답은 A 하고 끝나거든. 근데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지수고요. 쪼개는 작업을 먼저 합시다라는 게 정승재쌤 풀이야. 나는 안 쪼갠 채로 한 방에 갈 거고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진행해놓고 다시 이거 둘이 곱하면 뭐라고? 8제곱근 안에 A제곱이라서 2 약분해서 4제곱근 A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8제곱근 안에 A제곱이잖아. 약분해서 4제곱근 되는 거야. 그리고 요들이 곱해줄 때도 4제곱근 A제곱이지. 그래서 4제곱근 A제곱이 됐는데 2 약분해서 제곱근이 된 거고 제곱근 A, 루트 A와 루트 A 곱했으니까 A인 거지. 이렇게 하는 게 거듭제곱근의 풀이.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지수. 알았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거 냅둬 놓고 잠깐 쉬었다가 지수에 대한 내용 하러 갑시다. 알았죠? 오케이? 야, 근데 43번 풀이 했냐 내가? 미안요. 자, 43번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할 수 있겠지? 너무 무책임한가? 43번 어떻게 하면 돼? 쪼개고 바로 가자 이제. 세제곱근, 4제곱근 A, 12제곱근 A. 분모는 15제곱근 A. 나누기 분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곱하기로 바꿀게요. 20제곱근 A. 12제곱근 A. 보이냐 이제? 곱하기 안에서 15제곱근 A. 20제곱근 A. 약분 답은 1. 됐죠? 겁나 쉽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배워볼 거냐면 드디어 지수하러 갑니다. 지수의 확장. 그냥 지수라고 보면 돼. 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지수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는 누구다? 자연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여기서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세요. 고등수학에서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두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가 결국 실수의 범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수의 범위에서의 지수 법칙을 미리 쓸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해요, 좀. 그리고 자연수에서 0을 먼저 추가하기 위해서는 A의 지수가 뭐인 경우? 0승인 경우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실수 범위에서 넘어가는데 오케이? 나는 좀 다르게 설명할게요. A의 2승의 의미가 뭐야? A를 뭐 하세요? 2번 곱하세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있어야 2번 곱하지. 3승도 마찬가지지. 3번 곱하세요지. 뭐가 있어야 2를 곱하지. 2를 왜 곱하냐? A를 곱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치?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 2의 1승도 마찬가지 아니야? 뭐가 있어야 곱하지. 뭐가 있었겠니 원래? 그래서 0승은 그냥 1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하나 더. 그래서 밑이 뭐든지 간에 무조건 1이에요. 0승은. 그 다음에 음수지수로 갈게요. 음수지수는 설명을 하기를 1승부터 할까? 얘네들이 다 성립합니다를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1승이 있고 마이너스 1승이 있으면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몇 승? 그러면 뭐? 그러면 둘을 곱했더니 1이 된대. 그 말은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A의 역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마이너스 1승만 하고 끝을 내지 말고 어디까지 하나 더 가자. A의 마이너스 n승도 설명을 해놓고 갈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n승은 뭐가 되겠어, 창원아? 그렇지. A의 n제곱분의 1. 1을 해석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가냐면 마이너스 1과 n을 곱했다라고 생각해서 요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요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얘로 가면 A의 n승을 역수로 만들어주세요고 얘는 A의 역수를 n승으로 만들어주세요고 결국 같은 의미죠. 그래서 지금 나는 밑에 거를 쓸게. A의 n승을 마이너스 승이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역수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 알았죠? 그러면 음의 정수나 자연수는 다 해결됐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유리수로 가야 됩니다. 유리수로 가기 위해서 추가되는 게 뭐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꼴. 분수꼴 지수를 설명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의 지수도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가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될 거냐면 자, 요거는 설명을 잘 들어봐. A에 n분의 1승이라는 게 있어. 지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전체를 n승을 해봐. 그럼 지수끼리 뭐 하면 돼, 얘들아? 곱하면 되고 그게 뭐야? A가 되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기억해놔. 노란 거 요거 그냥 쓴 거다. 지워봐. 이게 뭐야? 그렇지. A의 n제곱근이지. 그러니까 내가 안에 넣어놨던 얘가 바로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뭔데? 얘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수가 뭐가 들어가 있으면 분수꼴이 들어가 있으면 분모를 제곱근을 나타내는 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수가 뭐다? 항상 분자가 1이라는 법은 없지. m승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게? n제곱근. 분자에 있는 m은 그냥 지수로 남겨두시면 돼요. 알았죠? 지수가 분수꼴일 때는 뭐 하자? 분모를
거듭 제곱근을 나타내는 수로 사용을 해버리자. 그러고 나면 이제 개념서를 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빵 중학교 때 배운 걸 또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해요. 이걸 설명해요. 따라서 정수의 범위에서도 지수법칙을 쓰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지수법칙을 그대로 써줘. 또 이걸 써요. 따라서 유리수 범위에서의 지수법칙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지수법칙 또 써줘요. 그리고 무리수.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실수의 범위에서도 지수법칙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지수법칙을 또 써줘요. 그래서 개념서에는 지수법칙을 원래 거, 정수 거, 유리수 거, 실수 거에서 4번이나 똑같은 식을 다시 한번 또 써줘요. 그럴 필요 없지? 한 번만 딱 쓰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은 뭐 해주면 됩니다. A의 m제곱과 A의 m제곱을 곱하면 우리 뭐해? 지수끼리 더했죠. 그때 이제 nm의 범위를 실수 범위까지 간다라는 의미로 xy로 바꿔서 지수끼리 더한다라고 쓰는 거야. 알았음? 그러면 곱하기도 했으니까 뭐도 해봐야지. 나누기도 해봐야지.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빼면 돼. 자, 근데 이거 기억나? 중학교 때는 사실 이거 뭐라고 했었어? 이것도 있고 1도 있고 a의 y-x승의 역수도 있고 했지. 그거 다 왜 설명 못했던 거야? 둘이 같으면 0승을 설명 못해서. 둘이 빼는데 y가 더 커서 음수승인 거 설명 못해서. 이제는 이거 안 써도 되지?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수법칙 뭐 있어? x승의 y승은 둘이 지수끼리 곱한 승. 그 다음에 a의 x승과 b의 x승은 묶어서 전체 x승. 맞죠? 요걸 그대로 다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지수 법칙은 말 그대로 법칙이야. 항상 성립해야 돼. 근데 깨지는 경우가 있어. 언제? 2분의 1, 2분의 1.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그래서 이것도 항상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치의 범위는 지수 법칙은 항상 양수가 따라다닙니다. 음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음수일 경우에는 지수 법칙에 위배되니까 따로 생각을 할 거고 양수인 경우에는 지수 법칙을 항상 따라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 마무리 지어보자. 이제 어떻게 풀면 된다고? 8분의 1승으로 보여? 밑이 똑같은 놈들을 곱할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기로 가면 되는 거로 보여? 얘 몇 승? 얘 몇 승? 얘 몇 승? 4분의 1, 2분의 1, 1. A의 1승.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게 지수 법칙이고요. 알았죠? 어때? 거듭 제곱을 계산한 것보다 훨씬 빠르지? 그러면 아까 너희가 풀었던 문제. 누구? 43번. 지수를 이용해서 다시 풀어봐. 43번.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방금 이 43번 풀라고 했지. 자, 56번 내가 아까 풀어줬었지. 그치?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정승재 쌤 풀이 보여줬었지. 이거 맞나? 자, 근데 나는 좀 다르게 갑니다. 내 풀이를 이걸 먼저 보여주고 아까 43번 풀이 할게요. 자, 나는 어디로 출발하냐면 어차피 우리 지수를 바꿀 거잖아. 그럼 너희들 눈에 이미 A 보이지? 밑이 다 똑같지? 그럼 지수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으로 가면 되니까 미리 A 써놓고 시작하자. 자, 앞에서부터 갑니다. 나는 어때요? 8제곱근.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 이건 어차피 정승재 쌤 그 풀이도 똑같고 8분의 1 갑니다. 자, 그 다음 잘 봐. 곱하기이기 때문에 지수 바로 더하기로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안쪽에서부터, 최대한 안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선생 쌤은 끊어서 앞에서부터 읽지. 나는 이제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얘가 있어요. 몇 승? 2분의 1승. 그 앞에 A의 1승을 곱했어요. 1 더하세요. 거기다가 전체 루트를 씌웠어요. 전체 2분의 1승을 해주세요. 거기다가 또 A의 1승을 곱했어요. 지수에 1을 더해주세요. 거기다가 전체 루트를 씌워주세요. 2분의 1승을 곱해주세요. 됐음?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내가 푸는 풀이. 오케이? 좀 암산이 좀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A의 8분의 1에다가 지수 더하기로 얘 2분의 3.
4분의 3, 4분의 7, 8분의 7. 답은 A의 1승. 이렇게 이제 나는 갈 거야. 그러면 방금 43번 풀이는 또 어떻게 가냐면 나는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전부 다 밑이 뭐로 보여? 이미. A. 맞죠? 그래서 A 하나 빵 써놓고 나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색깔을 흰 노빨로 갈까? 흰색. 예. 어디서부터 출발해? 이거부터 보자. 몇 승이 있어? 4분의 1승이 있어요. 나눌 거니까 빼기로 가죠. 5분의 1승이 보이니? 전체에 뭐 씌웠어? 세제곱근, 즉 3분의 1승을 곱했어. 그 다음 나누기로 갈 거니까 빼기로 가도 좋고 더하기로 한 다음에 거꾸로 읽어도 좋고, 근데 나는 그냥 빼기로 갈게요. 그럼 얘는 뭐야? 한 방에 가도 좋고, 알았지? 12제곱근 해서 바로 해도 되고, 안에서부터 출발하면은 3분의 1승, 5분의 1승, 4분의 1승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이제 한 방에 갈 수 있겠냐?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로 를 마지막에 이제 암산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여기서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3분의 1, 4분의 1 뺄 거지. 3분의 1, 4분의 1 여기 더해져 있네. 사라지고. 마이너스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사라지고. 뭐 마이너스 20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해서 사라지고. 그럼 0승만 남으니까 답은 1 해서 끝내도 돼요. 알았죠? 요렇게 이제 푸는 걸 나중에 훨씬 더 선호할 겁니다. 왜? 거듭제곱근은 사실 고등부 와서 처음 배운 느낌인데 지수법칙은 중학교 때 그래도 했었거든. 알았지?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해보자? 지수를 더 넓은 범위. 정수, 유리수, 무리수까지 막 확장시켜 가볼 겁니다. 알았죠? 그거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48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52번 풀어보세요. 두 개요. 48, 52. 두 개. 기기. 가자. 풀 수 있겠어요? 48번 가볼까? 쉽지? 어렵진 않지? 뭐야, 이거. 자, 48번 가보자.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보여? 뭐가 보여? 밑이 뭐인 거? 3인 놈들 보여? 3회. 몇 승? 3승에. 몇 승? 2분의 1승에.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보여? 3회 몇 승? 3승. 또 몇 승? 마이너스 3분의 1승. 또 몇 승? 2분의 3승. 이거 왜 이렇게 뗐느냐? 나.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로 보여? 5가 보여? 근데 어차피 5는 다 분모에 있을 거면 괜히 5분의 1로 하지 말고 분모에다 넣어놓자. 5에 몇 승? 2분의 1승.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몇 승? 3승. 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의 2분의 3승. 됐지? 물론 얘네들은 미리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놓고 시작해도 좋아요. 되니? 그러면 분자는 3의 몇 승이야?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4. 0승이네. 분모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1승이네. 아, 답은 5. 됐음? 홍, 맞아요?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봐요. 노, 맞아요?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봐요. 52번 가볼게요. 자, 이제 얘도 보여? 전부 다 밑이 뭐로 보여? A로 보여? 자, 그러면 한 방에 작업을 하자. 자, A에 갑니다. 첫 번째 녀석 어때요? 지수끼리 곱하면 되죠. 이제는 곱하는 거 표현 안 해놓고 바로 곱할게. 루트 2 곱하기 4 루트 2. 8. 나눌 겁니다. 지수는 뭐 해주세요? 빼세요. 그게 무리수든 유리수든 상관없어요. 또 나눌 겁니다. 뭐예요? 빼세요. 안에 뭐 보여? 5 아니야 이거? 아, 계산한 거야? 오케이, 땡큐.
5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4. 부호 조심하고. 의 전체 몇 승? 2승. 자,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제 이것만 계산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A의 몇 승이에요? 8 마이너스 2 루트 3에 마이너스 10. 아, 3으로 바로 갈걸. 이거 3. 마이너스 6. 플러스 2 루트 3. 그래서 무리수끼리 더셈 뺄셈. 사라지고 나면 A의 제곱. K는 얼마? 2. 이건 맞았어? 오케이. 똑똑하구만. 창원아, 손 들어. 자, 왼손만 들어. 오른손은 풀어야지. 자, 오른손잡이지. 자, 그 다음에 별표 치세요. 이게 원래 연습이 많이 필요한 유형인데 RPM이다 보니까 딱 한 문제만 만들어놨어. 그리고 상 해놓고 끝냈는데 원래 상 아닙니다. 중 정도고요. 55번 하나야. 이걸 이렇게 빨리 푼다고? 맞아. 자, 봐봐. 요 유형을 풀기 위해서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게 자연수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자연수입니다. 물론 지수가 0인 것도 있긴 해. 0승은 항상 1이라는 자연수니까. 맞죠? 근데 그런 예외 몇 개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잖아. 자연수. 그리고 이거 딱 보자마자 뭐로 보여? 처음에 2에 12승. 의 역수. 마이너스. 근데 밖에 n분의 1승. 그럼 이거는 n분의 12승.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정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음수가 아닌데 음수가 나올 리는 없지? 자연수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지수가 뭐여야 한다? 자연수여야 되는 거야. 물론 0도 있을 수 있지만 분자가 0이 아닌데 0일 수는 없지? 이거는 탈락. 자연수 만들자. 그럼 일단 부호 바꾸기 위한 n은 무슨 수? 음수인데 분모가 사라져야 돼. 약분해서. 그 말은 12보다 좀 더 작은 수. 어떻게 작은 수? 약수가 되는 거야. 됐죠? 뭐뭐 있어? 끝. 답은 몇 개? 6개. 됐죠? 기억해놓으세요.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다 연습한 거라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너네 이제 이거 딱 보자마자 합차 보이냐? 암산 바로 할 수 있겠냐? A 빼기 B. 그럼 A 빼기 B랑 이거 다시 곱할 수 있겠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곱셈 공식이 등장할 겁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너무 쉬운데? 66번 하나만 풀어봐. 66. 아, 아니다. 이걸로 가자. 68번으로 가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이게 뭐로 보여, 이제 얘들아? 얘의 몇 승? 얘의 몇 승? 설명 안 합니다. 얘는 결국 이 녀석 둘의 3승 더하기 3승을 구하세요라는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입니다. 그럼 할까? 뭐 어떻게 하면 돼?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나? 3분의 1승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라는 녀석을 전체 몇 승 할 때 나와요? 3승 할 때 나옵니다. 근데 곱셈 공식의 변형식 마이너스 3에 원래는 둘이 여기 뭐부터? 요 둘이 곱이 붙는데 역수의 곱이잖아. 1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뒤에 요거 한번 더 붙여주면 돼요. 끝. 됐지? 3승 더하기 3승을 물어보는 공식이었어요. 답 뭐야? 2루트 5야? 답 5번이겠네? 어때요? 정말 쉽죠? 너 오늘 콧방귀 겁나 낀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을 가보냐면 자, 요 문제 하나는 유형 9번은 뭐 별표까지는 아니고 시험 단골입니다. 알았죠? 빈출이니까 잘 봐도 72번 그냥 내가 바로 풀이해버릴게. 창원아, 일단 얘기만 해보자. A의 EX승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의 X승을 이용한 어떤 식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돼? 요 A의 EX승을 알고 있지. 근데 A의 X승을 포함하는 어떤 식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AX를 구합니다. 맞죠? 루트 10을 대입하면 돼요. 맞아요. 그것도 틀린 풀이는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풀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어진 놈을 바꿔서 하나하나 대입해도 되지만 그게 루트라서 별로 좋지 않아. 어차피 막 유리화하고 지랄 발광하겠지. 그래서 여기를 바꿔버립니다. 뭐 어떻게? AX승을 곱함으로써 이거 알아두라고. 구하고자 하는 녀석도 역시 A의 EX승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빨라요. 알았죠? 그게 어떻게 주어져도 마찬가지다. 75번처럼 주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져 있는 거는 A의 4X승이에요. 얘를 굳이 루트 씌워서 A의 2X승을 만들지 않더라도 구하고자 하는 놈을 구하기 위해서 분모 문제에 뭘 곱해버려? A의 몇 승? 2X승. 책은 보통 2X승 곱할 겁니다. 근데 나는 마이너스 지수도 별로 안 좋아. 번분수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지수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뭘 곱하냐면 보통 2의 6X승을 곱해요. 알았죠? 근데 일단 책풀이 따라갈게. 2X승을 분모 문제에 곱하면 됩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뭐가 돼요? A의 4X승. 1. A가 왜 나와? 그리고 2의 8X승.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왜냐면 집어넣을 때 3 좋아. 얘는 3제곱 9 좋아. 근데 얘가 3분의 1이라서 분모 문제에 또 3배를 곱하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또는 얘 통분해가지고 가보던가. 나는 좀 다르게 가는데 어쨌든 마무리 지어주면 얘는 뭐야? 3분의 26이고 얘는 4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12분의 36. 26. 얼마예요? 6분의 14. 이게 답이 되겠죠. 알았죠? RPM은 좀 분수 답들 좀 나온다. 루트나 지저분한 답들 가끔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유형 10번 별표. 이거 실력업이지. 유형업이지. 자, 유형 10번 별표. 풀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건너뛴 유형 하나. 네. 아니요. 첫 번째 대표 문제 하나. 풀면서 44번도 같이 푸세요. 44번이랑 방금 유형 10번에 76번이랑 두 개 풀어보세요. 오늘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44번.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2가 커, 3이 커? 루트 2가 커, 루트 3이 커? 그러면 루트 2가 커, 세제곱근 3이 커? 왜? 쪼개버릴까, 쟤를?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너희들이 크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건 언제? 몇 제곱근인지를 나타내는 게 같은 수일 때. 근데 얘는 서로 달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같게 만들어주면 되지. 근데 이 상태로 갑자기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A는 뭐야? C는 뭐야? 그러면 얘네들을 맞춰주세요. 4, 3, 6의 최소 공배수 12죠. 그래서 얘는 5의 3승, 얘는 3의 4승, 얘는 10의 제곱.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건 B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알았죠? 12제곱근 하면서 제곱근 합의 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 마지막. 몇 번이었어? 76번이었지? 자, 76번 봐봐. 아까 창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XY를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잘 봐. 우리는 지수를 미수로 둔 상태에서 그 지수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2라고 하면 4인 건 알지만 3이라고 하면 x 몰라. 3을 거듭제곱했는데 16인데 그거 뭐야? 모르잖아.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다음 단어 로그고요. 지금은 현재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푼다? 지수에 있는 놈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수끼리 더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물론 통분을 하면 분모는 곱이지만 분자가 또 덧셈이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 지수를 뭐 하자? 더하기 빼기를 하자. 그 말은 뭐야? 밑을 통일시키자야. 근데 밑이 같아 달라. 하나는 A고 하나는 B. 다르지. 그럼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찾으러 갑니다. 그게 이번 단원에서의 풀이에요. 어떻게?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 옆에 있잖아. 16. 양변을 x분의 1승을 취해줍니다. 그러면 보여 얘들아? 양변을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이 지수에 들어가 있어. 근데 AB가 뭐라 그랬어? 8. 그럼 얘는 2의 3승이고 얘는 2의 4승에다가 내가 구하고 싶은 지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지. 같아지고 싶으면 얘가 뭐야? 답은 4분의 3. 이게 지수에서의 풀입니다. 아직 x를 구할 수 없어요. y도 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값,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을 하러 가는 게 지수 단원에서의 풀이. 로그는 x를 직접 구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풀이 잘 정리해 두시고요. 오늘 숙제는 시험에 꼭 나온 문제 전까지 유형업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온 문제는 다음 단원 하기 전에 숙제풀이 끝나고 나면 항상 낼게요. 물론 아닐 때도 있겠지만. 알았지?